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영상이 많아지니까 찍는 저로서도 참 좋습니다. 오늘은 다른 건 아니고 구독자님들께서 요청 주신 그런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뒤에는 기술적으로 이 차례대로 기술적으로 분봉을 느끼는 방법, 그리고 바닥을 잡는 한 가지의 방법,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 방법에 대한 그런 팁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던 게, 제가 지난 영상에 아이센스라는 종목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나무님 평소 추천주도 제 기준대로 잘 참고하다가 이번에는 금나무님의 강력한 썸네일에 홀린 듯 아이센스를 들어갔는데 오늘 마이너스 15%를 맞았네요. 이런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 신호가 나오면 영상에서 언급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저도 아이센스를 들어갔었는데, 일단 지금 마이너스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그래도 제 나름대로 관점을 말씀드리면 좋겠다, 더 이상 손실을 조금은 만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피드백을 드립니다. 일단 아이센스는 저는 지난 영상에서 이 시점에 한번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이런 시점에서 한번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가 한 이 정도가 됐었는데, 일단 이날에 조금 올라가는 듯 했지만 아랫꼬리도 달고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대부분의 비만 또는 당뇨 테마에서 죽어가면서 급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급한 하락이 나와서 일단 저는 스윙으로 가져가더라도 급한 하락이 나오면 일단 제 평단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스톱을 합니다. 스톱. 예전에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거기서 유근필 장군이 성주 시절 왕건에게 우리들의 주군이 되어 달라라는 청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를 치는데, 어려운 난세는 어찌 살 것인가 보다는 어찌 죽을 것인가를 살펴 헤아리는 것이 갈 길이라고 생각하옵니다 라고 하는 대사인데, 이 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려운 시장에서는 어떻게 수익을 볼까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잃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일단 이분은 잘 하시는 분이라서 잘 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조금 아쉽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어서 끊어내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관점을 보자면 일단 21선을 음봉 2개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이탈을 했고, 여기서 5일선이 보이시죠? 5일선, 이 분홍색 5일선이 이렇게 이탈을 함과 동시에 기울기가 내려옵니다. 내려온다는 것은 이제 이 5일선이 20선을 데드하겠죠. 데드한다는 것이고, 아랫방향으로 20선을 이탈한다는 것인데, 근데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크게 뺀 흔적이 없어서 한 번쯤은 돌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0선을 바로 이탈한다라기보다는, 물론 여기서 60선을 이탈을 해버린다면 제가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한다면 바로 컷 쳐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5일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여기서 잔잔하게 60선을 지지하면 잔잔하게 지켜주면서 또 힘이 센 5일선들이 5명의 사람들을 지키면서 20선을 등을 좀 업어낸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돌아가는 방향에서 절반 매도라든지 아니면 비중을 축소 또는 모두 청산을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현재 기준으로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이시겠지만, 그리고 저보다도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또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센스는 했고, 그 다음에 신신제약의 관점을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관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간략하게 한번 보자면 신신제약은 일단 거래량이 한번 오랜만에 섰습니다. 주봉으로 보자면 많이는 없지만 하도, 그리고 바닥권이라서 부담은 없는 자리인 것 같다. 그리고 분봉으로 보자면 지금 5분봉에서도 이렇게 거래가 없어서 점으로 움직이는데, 1분봉으로 보자면 조금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는데 내가 이런 종목이 주포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저는 되도록이면 거래가 바닥인 종목은 되도록이면 보지 않습니다. 물론 내부 정보가 있거나 신신제약, 약 쪽으로 조금 좋은 정보가 있으면 물론 미리 매수를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종목은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십 하시나요? 멤버십 운영은 안 하시나요? 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댓글에 보면 간혹 상당히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운영은 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 시간, 저녁 개인 시간을 저는 보내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주신 게 분봉을 느끼는 방법이라고 저는 적어놨는데 질문이 금나무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5분봉에 다시 오겠습니다. 헷갈리니까. 금나무님 5분봉의 5일선은 1분봉의 며칠선이냐 10분봉의 5일선은 1분봉의 며칠선이냐 쭉쭉 이런 식으로 계산한 방법이 있는 것 같던데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5분봉이면 5일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증권 방송이나 TV의 전문가나 아니면 유튜버 뭐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분봉에서 일선을 찾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분봉에서는 일선이 없습니다. 5분봉에 5이평선 또는 5분봉에 5선, 5분봉에 5이평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10분봉에 5일선이 아니고 10분봉에 5이평, 10분봉에 5선, 뭐 주봉에서는 또 20주선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건 조금 오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보면 5분봉에 5선은 1분봉에 몇 선이냐, 몇 이평이냐라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5분봉의 5선은 5 곱하기 5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1분봉 25니까 1분봉에서는 25일선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분봉의 5선은 5이평은 10분 곱하기 5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1분봉에서는 50선이죠. 52평. 52평을 나타내는 그런 분은 잘 없는데 아무튼 이렇고 제가 그래서 지금 한번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대원강업이라는 종목이 있고 분봉을 보자면 저는 5분봉을 활용을 합니다. 5분봉을 활용을 하고 거기는 108분선, 108이평, 216이평, 360선, 722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5분봉에 362평을 왜 이렇게 362평을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일이라는 것은 주식에서 5일이라는 것은 일단 메모장 주식에서 5일이라는 시간은 예전에 지금 360이고 216선은 아닙니다. 예전에 2016년 8월인가 이 시점에 지금 15시에서 증권 폐장 시간이 3시, 오후 3시에서 오후 3시 반으로 16년 8월쯤 이렇게 변경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전에는 16년 8월 전에는 증권 시장이 9시부터 15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입니다. 6시간. 그래서 주식에서 5일이라는 시간은 5 곱하기 6시간 곱하기 이걸 분으로 나타내려면 60분 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60분을 하면 30 곱하기 60 1800이죠. 네. 1800분이 됩니다. 이 주식에서 5일이라는 시간은 1800분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5이평을 보고 있는데 5이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5분봉에서 5분 차트에서 이 5일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5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1800분 나누기 5는 360이 되죠. 그러니까
5일선을 5분봉에서 나타내려면 362평이 된다. 362평. 이 분홍색 선이 362평이고, 그러면 주식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3일선을 분봉에 나타내고자 한다면 주식에서 3일이라는 시간은 3일 곱하기 3 곱하기 6시간 곱하기 60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18 곱하기 60 하면 이게 18, 60, 68, 48, 1080이죠. 1080에서 또 5분이니까 5인 거고, 여기서 이걸 나눠보면 216이 나옵니다. 216, 5, 6, 30, 1080 나오죠. 216이평, 그러니까 5분봉에서 216이평은 3일선이 된다. 216은 파란 선입니다. 이 파란 선은 3일선이 된다. 분홍색 선은 5일선, 파란색 선은 3일선. 그럼 216에서 108, 절반값은 1.5죠. 1.5일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장중에 이렇게 찾기는, 물론 생각을 깊이 한다면 내가 5일선을 장중에 안 차겠다 뭐 이런 부분도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장중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분봉을 놓고 이렇게 대입을 해서 조금 자신에게 맞춰서 변형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3분봉을 보시는 분들은 3분봉을 또 대입하면 되겠죠. 3분봉을 여기서 나누면 3분봉의 5일선을 3분봉에 나타내려면 이게 600선이 된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건 입맛에 맞게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360 곱하기 1을 하면 720이니까 이 주황색 선은 뭐겠습니까? 11선이죠. 장중에 내가 5일선이나 3일선 이런 11선을 안착을 하는 걸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형태에서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럼 이 이평선의 정배열은 1.5일선, 예를 들면 여기서만 보자면 1.5일선이 올라가고 3일선 올라가고 5일선, 11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배열이죠. 그러면 항상 매매는 정배열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정석적인 플레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거래가 터지면서 한번 빵 쌌습니다. 9시에 쌌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간다면 이 1.5일선, 이 검은색 먼저 올라오겠죠. 5분봉에 108선, 108이평. 자, 올라오고 쭉쭉 올라오고 이제 밑에 1.5일선과 3일선이 동시에 올라오게 됩니다. 쭉쭉쭉쭉 계속 올라올 겁니다. 상승을 한다면, 바로 죽지 않는다면 계속 올라올 거고, 자, 올라왔죠. 올라오고 이제 1.5일선이 위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3일선이 5선을 통과, 5일선을 통과, 362평을 통과했다는 거죠. 362평을 통과했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 11선만 빼면 이제 이게 정배열이 되고 있습니다. 정배열이 되는 과정.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은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장중의 분봉상에서 정배열이 되는 과정 속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쭉 시간이 가면은 분봉에서 분차트 속에서 계속 정배열화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좋은 플레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대형강업을 보면 저 또한 이런 부분에서부터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를 하죠.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는데 전일 매수를 하고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일봉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일봉에서 일단은 확인을 하고 거래가 터지면서 확인을 하고 분봉상에서도 이런 정배열로 이제 역배열에서 분차트 속에서 이런 단기 이평선들이 정배열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좋다. 그런 부분이 지금 설명을 드리는 분봉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5번째, 바닥을 잡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자면 제가 대형강업을 전일 매수를 했습니다. 전일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한 이유는 한번 보시면 일단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고 오늘의 전제는 일단 상승을 했던 종목에서 눌릴 때 저점을 잡는 방법입니다. 일단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눌리는데 22평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죠. 그리고 나서 크게 이런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전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이중바닥 그러니까 W22평 W20을 맞고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쌍바닥 저점이 확인이 된 거죠. 저점이 왜 저점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분명히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매수를 해서 컨트롤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든 올린 주체가 있는데 다시 내리는데 자기가 올렸던 그 시작점을 이탈을 하면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은 주체는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게 저점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고 전일 이 거래량이 이날 대비 전전일 대비 1000% 이상 떴습니다. 거래 대금도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은 5,500원, 5,600원 선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시점부터는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상승을 하고 눌리는 종목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3분봉이든 1분봉이든 5분 차트든 요 안에서 이런 분봉을 단기 평들이 정별이화 되는 과정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좋다. 물론 이 종목은 바로 급등을 해버려서 조금 이격은 벌어져 있지만 이 정별이 조금 틈틈하게 촘촘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종목을 보면 보자. 예를 들면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을 보면 역시나 이렇게 역배열에서 이동평균선 분봉상의 단기 평선들이 모이면서 이렇게 정배열화 되는 과정이 있죠.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하면 상당히 깔끔하다, 정석적인 플레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52평, 22평, 60, 120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들이 보는 차트는 또 3분봉이나 1분봉, 또 5분봉, 15분봉에 52평이나 22평, 60, 120, 240 이런 이평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바꿔라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관점도 있다. 그리고 분봉을 느끼려면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조금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질문사항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공공의 이익,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어찌 보면 전쟁인데 이런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무기를 계속 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